예, 금요일엔 신인규의 핫스팟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절기죠. 입동인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의 마음을 꽁꽁 더 얼어붙게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담이 오는 거죠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대체 이런 기자회견을 할 거라면 왜 한 것일까요? 금요일에 신인규의 핫스팟에서는 국민들의 담, 뭉친 어깨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폭격기인 저를 필두로 해서 이번 주부터 삼각편대 폭격기 체제로 금요일의 핫스팟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폭격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자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지내신 김지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찰 폭격기 야, 이제 엔진이 2개에서 3개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예. 강력한 폭격기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넘어서서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맹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성남 민심 가득 담아 용산으로 향하는 용산 폭격기 고인물 정수기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영식, 김지호, 신인규. 예, 야. 여러분 저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둘째도 겸손, 겸손. 네. 셋째도 겸손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실 홍매화 의전은 김종대 의원님 아니면 저희가 안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지난주에까지 김종대 의원이 첫 번째였는데 예. 두 번째로 이 홍매화 의전을 김지호 대변인님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정말 예, 저희 와이프가 굉장한 영광 아니냐면서 이건 정말 예우를 예. 갖춰서 하는 겁니다. 홍매화의 도술로 네. 우리 또 박영식 앵커님이 우리가 함께 하게 됐다. 네. 아 근데 진짜 저 홍매화의 의전을 받고 나서 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재밌게 보셨는지 어. 아 정말 이게 그 홍매화를 일단 뭔가 한번 심고 영향을 예. 딱 받으면 아. 이 홍매화의 의미처럼 오. 그 마치 홍매화를 새벽에 심었던 두 분이 배지를 단 것처럼 아하. 저에게 또 방송 섭외가 또 이 홍매화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밀듯이. 너무 많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주 방송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아 지난주에 예.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 이제 오마이뉴스까지 오. 200만 채널을 박영식이 나갈 수 있느냐 야. 무한한 영광 아니냐 오. 오마이 앞에 겸손하라.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고인물 정수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 지금부터 필터가. 이제 필터 돌아가야죠. 예. 깨끗한 물 나올 수 있도록 예. 제 정수기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국민분들만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방송만 할 거기 때문에 고인물이면 저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경쟁 그렇죠. 체제로. 그렇죠. 네. 항상 열심히. 겸손하게 일단 우리가 고였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예. 고여서 뭔가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아. 반성과 성찰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 김지호 대변인님도 이번 한 주 또 어제부터 큰 이슈들 많았거든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 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아. 이 소품이 오늘 많으신데. 어제 방송을 보고 예. 그냥 패딩을 입고 나가야겠다. 그냥 예. 말이 필요가 없다. 어. 그냥 뭐 열불이 나가지고요. 야. 제가 진짜 예. 뭐 한 최근 1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는 직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볼 수뿐이 없었는데 음. 저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어. 매번 볼 때마다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그렇죠. 정말 보기 싫다 이랬는데 아하. 부득이하게 어제 방송을 보다가 예. 내 이럴 줄 알았다. 음.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열불나서 그냥 예. 말이 필요 없다. 패딩을 입고 내일 집회에 나가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소 실천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롱패딩을 입으라는 어떤 하나의 그렇죠. 요구, 시그널. 시그널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네. 답답하신 마음 담이 오셨어요 지금 국민들께서. 어제 제가 풀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내복도 대량으로 샀습니다. 핫팩이라. 네. 요즘 예. 따뜻한 내복 많거든요. 예, 주말에 예. 나가셔야 돼요. 예. 삼중 메리아스로 샀습니다. 예. 아니 저희도 구매 들어갑니다. 그럼요, 저희도 구매하도록 들어가야죠. 근데 실제로 어제 그 예. 담화를 보고 담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네. 혈압이 높아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이 걱정되니까 혹시나 이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예. 잊지 말고 챙겨 드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 나오신 김에 네. 바로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바쁩니다. 주제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신속하게 한번 다 다뤄볼 텐데요. 이럴 거면 왜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많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요런 그 자조 섞인 그 멘트가 떠올라지는
그런 담화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먼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총평이에요. 아니, 폭격기님. 지금. 자, 이게 아니, 지금 뭐야. 총평이야. 어제 이제 담화를 보는데 예. 뭐 나를 욕보이려고 국민을 욕보이려고 담화를 한 건지 아니면 예. 진짜 어떤 사과를 하기 위해서 담화를 한 거잖아요. 음. 근데 사과의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뭐 사과를 왜 하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했더니 예. 그 부분도 그냥 사과했다 뭉뚱그려서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사과하라 그래서 그냥 나와서 의례적인 그냥 퍼포먼스를 한 거지 않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조선일보라든지 네.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과했다. 어쨌든 고개를 숙이지 않았냐.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박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막 중원부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김건희 여사와 예. 뭐 어떤 일화를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 대신 핸드폰으로 3천 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예. 이런 얘기를 충격적인 했잖아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구나. 또 위탁 관리 그렇죠. 들어간 이제 거죠. 위탁까지. 문자도 보내고 체리 예. 따봉도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체리 따봉과 그 소통이 어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가 했었을 수도 있다. 아까 그래. 과거에 그 권성동 체리따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인데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서 문자를 3천 건씩이나 가장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정상입니까? 오. 그냥 비정상적인.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은 자기가 볼 수가 없다. 못 이렇게 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국정 개입이라는 게 거의 뭐 그런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아, 대통령 자체가. 너무 아니하다. 예, 그리고 뭐 예. 구체적인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었잖아요. 특검 그 썼군요. 야당이 지명한 특검이 임명돼서 대규모 특검 수사를 했고, 근데 그게 헌법 파괴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특검 팀장일 자기가 때는 뜻은 헌법 파괴가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면 헌법 파괴입니까? 아니 그럼 뭐 일사부재리라든지 뭐 예.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더 이상 수사하면 안 된다. 아니 그 초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예.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지적할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예. 그냥 저는 그냥 이 패딩을 입자. 내복을 입고 예. 그냥 나가야 된다.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진짜 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을 모욕 예. 주는데 저 정말 사진에 일가견이 나오는 있다. 저분입니다. 예, 국민 모욕 1등. 예, 패딩과 내복을 준비하자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우리 평론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왔습니다. 슈퍼챗이 뭡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슈퍼챗 우리 박영식 앵커님 한번 읽어주시죠. 슈퍼챗. 예. 캐리 정님, 예.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봉 교수님 방문했다는 소리 듣고 제가 다 감동했어요. 예. 진짜 의리남. 타도 박인호였는데 이제 진짜 응원해요. 약간 이제 비판적 지지의 의사를 갖고 이제 계시네요. 박인호에서 예. 돌아서신 이제 다시 지지로 예. 돌아서신 이제 캐리 정님 예. 듣고 계시죠? 요거는 좀 저희가 예.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최진범 교수님이 모친상을 아유, 당하셨는데 그러셨구나. 이제 아마 오늘 발인이시겠죠? 아마 예, 어제입니다. 어제 예, 발인하셨겠죠. 예. 근데 너무 사실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네. 소식을 듣자마자 밤에 오. 방문하셨대요. 아유. 광주까지 직접 차를 모시고 네. 가셨다고 하고 이제 저도 그날 아침에 뵀는데 사실은 그 최진봉 교수님이 예. 저희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했던 동지들 선후배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예. 저랑 인연은 좀 짧은데 어허. 근데 저희 선후배 그 동지분들이 지금 다 수사 그다음에 구속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보석 조건이 이제 전자 발찌 네. 이런 거 찾고 어이구. 있어서 광주나 이런
지방에 내려가시질 못해요. 네. 네. 제가 좀 대표해서 그냥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최진봉 교수님 또 여러 가지 지금 좀 마음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렇죠. 예, 또 저희가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서연님께서도 예. 오마이 TV에 지금 멤버십 가입을 또 해주셨어요. 가격 영식 이펙트네. 오늘 야. 3종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박영식 앵커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요. 동접자가 현재 1,200분이고요. 네. 슈퍼챗의 종말도 막았고요. 예. 멤버십의 종말까지 다 막았는데 야. 우리 종말을 다 막아주신 박영식 앵커님 예. 총평 한번 듣겠습니다. 예, 토크의 종말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평은 사실은 아까 이제 앞에 김지호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좀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미안하다 최순실 예. 요거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허. 일단은 좀 단계적으로 나눠보면 3무, 네. 3유가 있습니다. 3의 유무 유무 어떤 게 따져보겠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3U. 반성과 성찰은 없다. 아, 무. 예. 반성과 성찰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뭐 지금 사설을 보니까 사과를 했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사과했지만 예. 가짜 사과였다. 어허. 쇼잉이었다라고 봐서 실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 예.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제가 봤을 땐 품격과 교양이 없다. 그렇죠. 두 번째로 없는 거고요. 세 번째, 국민들이 어제 담화를 보고 기자회견을 보고 뭐가 없겠습니까? 기대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해법도 없다. 오직 이제 유로 넘어갈게요. 3유로 갈게요. 3U. 오직 패딩만 있다. 패딩. 패딩만 나가야 있다. 예. 나가야 돼. 끌어내야 그렇죠. 돼. 그리고 예. 두 번째 유. 네. 거짓말과 변명이 넘친다. 아.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점철된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였고요. 마지막 그렇죠. 예.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제가 품격과 교양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있는 건 뭐였겠습니까? 대통령의 인간으로서의 오만함과 교만함 예. 이걸로 점철된 기자회견이었다. 아니 근데 어제 저는 느낀 게 처음에 사과를 했거든요. 앉아서 하다가 일어나서 목을 숙이고 한 0.7초 정도 네. 묵례를 하고 뭐 굉장히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런 말은 했는데 연기가 늘었어. 그러니까요. 어. 뒤에 가 보니까는 다 자기 변명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가서는 왜 사과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까지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따지듯이까지 했거든요. 이 대통령 도대체 인지적인 부조합니까? 아니면은 뭐 두 얼굴이 그 안에 있는 두 인격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네. 정치 입문했을 때는 그래도 솔직한 맛이라도 있었어요. 솔직한 맛. 뭐 예. 그냥 자기 생각 이런 얘기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뭐 후쿠시마 원전 같은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뭐 방사능이 유출 안 됐대잖아요. 네. 자기 믿는 대로 그냥 솔직히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아예 좀 무식하지만 진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 한 대통령 2년 반 하다 보니까 연기가 늘었어. 거짓말하고. 연기만 들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사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처절한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정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사과했어. 나 사과했어. 나 사과했어. 이게 사과입니까? 아하. 그럼 사과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너무 많은 이슈가 많아서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아니 그 왜 사과했냐고. 왜냐. 그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특검이라든지 명태균 의혹이라든지 예. 특검은요 본인이 죄가 없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맡아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를 공정하게 받으면 되죠. 왜 본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친윤 검사들한테만 수사를 받아야 그게 수사고 아하. 야당이 추천한 공정한 특검에서 수사를 받으면 헌법 유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뭐 국회에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국회 가면 자기에 대해서 망신을 주고 박수 안 쳐줘가지고. 그리고 뭐 언제 그만두실 겁니까 이거 물어보고 무릎 꿇고 망신을 주고 동행 명령장을 이렇게 발부하는 것 자체가 예.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구속영장 몇 번 발부했어? 맨날 그냥 야당 당사 쳐들어와가지고 구속영 뭐 예. 압수영장 발부하고 야당 인사 구속영장 발부하고 기소하고 네. 2년 반 동안에 당신이 한 그 무도한 그 법 집행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동행명령장 오기나 했습니까 검사들이? 예.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본인이 한 건 당연한 거.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고요.
이분들은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예. 나가요. 그냥 예. 나가야 돼. 그냥 홍매화와 예. 패딩으로. 나가 그냥 이래 해야 돼. 해야 돼. 그냥. 예. 말이 여러분들께서 필요 없어.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안에 내복도 입으신 상태라 지금 매우 더운 상태시죠? 매우 덥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이제 맺히고 있습니다. 오직 패딩만 있다. 예. 오직 홍매화로 맴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3유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조 그렇죠. 대변인은 이미 내복과 예. 패딩과 예. 홍매화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끌어내야 돼요, 준비가 진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너무 네. 이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런 느낌이 예. 있었죠. 아니 근데 우리 현자의 돌림 슈퍼챗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자발적 시청료 세 분께 핫팩을 사드리는 마음. 네. 아 너무 따뜻하지 진짜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마이 TV를 보시는 예. 분들의 어떤 이 따스함, 네. 이 따뜻함, 예. 이 공감 능력, 굉장히 그 칭찬드리고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따뜻함을 받아서 우리 그 김건희 네. 씨에 대한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그런 평가들, 네. 뭐 휴대폰 얘기도 아까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어제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좀 어떻게 진단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과 네. 교감을 하려고 하면 같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갑자기 프랑스어를 해버리면 네.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어제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그래도 그 인간의 말을 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은 이제 외계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아 그러니까 즉 외계인만. 지구상 밖에 있는 말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소통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본인에 예. 대한 어떤 그런 불찰이나 이거 제 불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건 굉장히 뭐랄까 교감이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 이제 또 갑자기 기억이 난 게 바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렇습니다만 오빠 오늘 뭐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잘못했어. 아 미안해. 예. 내가 사과할게. 이래놓고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데? 제 질문 들어옵니다. 뭘 제 질문.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을 때 사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아내한테 참교육을 당합니다. 참교육. 어제 국민들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었다. 그렇죠. 아니 꾸벅 사과는 했는데 사과한 이유를 모른다? 혼나야 됩니다. 홍매화를 맞아야 됩니다. 홍매화 싸대기, 홍싸대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쇼통이고요. 자, 제가 사과문의 정석 이건 뭐 커뮤니티에 워낙에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공개가 돼 있는 거라서 사과문의 정석 인앤 아웃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 네. 나는 누구인가? 언제 어디서 뭘 잘못했나? 누구에게 민폐였나? 얼마나 반성하나?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과의 정석이거든요. 들어가야죠. 근데 빠져야 될 게 뭐냐? 맞아요. 빠져야 될 게 뭐냐? 오해다. 아. 따져봐야 한다. 아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오. 억울하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게 얘기인데, 빠져야 어제. 되는데 어제 많이 들은 어제 얘기인데.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빠져야 네. 될 게 안 빠지고 완전히 반대로 빠져야 될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석을 지키지 못한 사과였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어제 김건희 여사 그 핸드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자가 한 3,000개씩 들어왔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본인의 주장입니다. 막 피곤하니까 이제 자고 있으면 새벽 5시 6시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다 하나하나 일일이 답장을 하면서 이거 잘 챙겨야 된다 오빠 이렇게 하니까는 미쳤냐? 처음에 막 본인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의도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옆에서 잘 돕는 내조의 여왕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유경수 여사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아니 그래서 우리 예. 동구권에 있는 체코라는 나라에서 언론인들은 김건희 여사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아니 내가 윤석열이 아니야. 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야.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입니까? 그 참칭하는 거죠. 참칭하는 거. 왜 본인이 윤석열인 척하면서 핸드폰으로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사기 아닙니까? 속이는 거죠. 그때부터 사기를 친 거였어요. 오. 본인들은 그게 사기인지 모르지만 받는 네. 사람들은 그 문자를 가지고 그렇죠. 무슨 마페인 양 또 이러고 네.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윤석열한테 문자 받았어. 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데 예. 그 자체가 저는 사기성이 짙은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 내가 아니고 예. 아니 대선 출마할 후보자를 대신해서 김건희 씨가 뭐 배우자든 형제든 네. 뭐 후배든 비서관이든 대신 그렇게 보내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3,000명의 유권자를 아주 그냥 우롱하고 사기친 행위인데 네. 그걸 자랑이랍시고 얘기를 해요. 네. 제정신입니까?
정신 건강까지. 아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가장해서 사기꾼 행위를 한 건데 그걸 자랑이라고 그냥. 저기 잠시만요. 저희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예, 아, 말씀하시죠. 진짜. 말씀하시죠. 아니 시청자분들 귀 아프실까 봐.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계속 봐야 되는데 진짜 짜증 났습니다. 보고 막 짜증나시죠. 진짜 우리 박영식 앵커처럼 예. 막 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가 우라같이 밀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정말 민심을 이게 대변하시는 민심이에요. 이게 거예요. 민심이에요. 네, 폭풍 아니 민심입니다. 그냥 전파 낭비잖아. 그리고 그렇죠. 질문하는 기자님들도 물론 회사의 사정이 안 좋고 네. 정권에 찍히면은 뭐 세무조사 받기도 하고 막 탄압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질문이 뭐 남자 석유 질문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럼 저럴 거 아니 그냥 그렇게 겁나면 왜 기자합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직도 그렇게 무서우세요? 제가 볼 때는요 어제 네. 그 부산일보 경향신문. 하고 경향신문 네. 외에는 나머지 기자분들은 어, 그냥 겁이 나나 봐. 좀 약했죠. 그냥 뭐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예. 그냥 두리뭉실한 답변을 유도를 하고 있어. 그냥 왜 그런 겁니까? 이 언론계에 예. 오래 계셨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왜 그런 겁니까? 아, 이것도 한번 우리 먼저 짚고 아니, 갈게요. 박경식 앵커의 기백을 진짜 10,000분의 1이라도 받아가지고 뭔가 좀 쏘아붙이는 그런 예. 기자분들 왜 없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제 JTBC하고 MBC가 이제 질문을 못 했잖아요. 못 받았어요. 자리에 있었는데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하게 이제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아하. 정혜전 대변인이 사회자였잖아요. 예. MBC하고 JTBC를 지목했다면 이제 그 정도의 분위기는 처음에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음. 일단 뉴시스의 간사 기자가 예. 기자회단의 간사가 아니 방금 사과하셨는데 사과의 이유가 있냐 배경이 뭐냐 계기가 뭐냐 물어봤는데 또 그걸 뭉뚱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첫 대답부터 일단 기자들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일단 당황한 것 같아요. 아. 초반에는. 근데 예. 이게 기자회견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일보와 경향신문까지 보셨으면 아 그래도 저런 질문이 나와서 좀 속 시원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중간에 끄셨거나 초반에 끄신 분들은 이거 뭐 아하. 하나만 한 기자회견이구만 해서 또 이제 주섬주섬 패딩을 아마 챙기셨을 겁니다.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아니 근데 어제 뭐 기자분들의 뭐 질문 태도 저는 뭐 여전히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차정식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김건희는 자기 범죄 혐의 수사를 막고 출세욕을 채우려고 윤석열을 부추겨서 대통령 가스라이팅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된 듯 밤새 대통령 폰으로 응대하며 얼마나 좋길래 밤을 새웠을까요? 국정농단입니다라고 아예 규정을 주셨고요. 진영애님께서는 시리대장님 저를 부르는 겁니다. 네, 시리대장님 쌍꺼풀은 좀 줄어들었나요? 예, 제가 피곤해가지고 쌍꺼풀이 원래 한 줄이잖아요. 5줄이가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5줄이었다가 좀 늘어났어. 지금은 3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우리 네. 진영애님 저의 건강까지 살펴주셔서 너무나도 이게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은 신인규 변호사의 쌍꺼풀 개수가 이 오마이TV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기 전혀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예,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에 쌍꺼풀 개수를 아, 좀 예, 예. 얘기하시는 아유, 것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진행 예. 독재 타도 진행 독재를 타도하자. 아, 똑바로 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예. 보수의 종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보수의 종말. 야. 아이고 또 비난 여론이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좀 텐션 떨어질 때 하도록 근데 하고요. 우리 차장식님이 잘 얘기해 예. 주신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 된 듯 밤새 대통령 폰으로 응대하며 얼마나 좋길래 새벽 대여섯 시까지 그렇게 네. 폰질을 했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농단의 자백이라고 저는 보는 게요. 네. 어제 대통령이 뭐 물론 자기는 해명한다고 설명한다고 해줬는데 그 비서실이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이렇게 오해다 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했죠.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넘겨봤고 자 두 번째 비서 탓했어요. 자 그다음에 전화기를 안 바꾼 탓이다. 내가 전화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아이 그 보안폰도 썼지만 이 전화를 이제 안 바꿔가지고 여러 이 그 제어랑 소통하는 친구들도 어떤 또 하나의 국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후보 시절,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 뭐 이럴 때 썼던 전화기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새벽 늦게까지 소통을 했다. 그러면 집권 기간 내내 안 했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체리 따봉에 대한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국정농단인 겁니다. 임기 내에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이건 국정농단인 것이고요. 예. 이걸 또 국익적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는 게 영부인의 활동은 저는 국익을 해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저기 대통령께서 유경수 드립을 하셨잖아요. 예. 유경수라는 분이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영부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적인 모델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꼽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의 어떤 그 활동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 그 선을 지켜서 활동했던 맞습니다. 영부인이자 조용히 그림자처럼 당신의 남편을 보좌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존경을 받은 영부인으로 남아 있는 예. 거거든요.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담배를 참 많이 태웠는데 그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그 재떨이를 갈아줬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활동을 영부인이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건데 지금 뭡니까? 대통령의 통신 수단으로 예. 그때부터 혹여 지금까지 모를 대통령의 전화를 써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했다. 네. 이게 바로 국익을 해치는 영부인의 정치 아니냐. 예.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의 해법으로 이번 달에 있을 중순에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네. 전화번호를 교체하는 게 솔루션이라고 내밀었는데 그게 방법입니까? 그게 해법입니까? 그 내조의 범위를 상당히 넘어갔다 이제 이런 주장이신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왜 우리 배우자 악마화하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어제 보이면서 또다시 국민 탓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의 개념을 이제 좀 국어사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요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좀 물론 뭐 화 많이 나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의 국민 담화는 그냥 네. 한 제 생각은 1분이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 예. 그냥 특검입니다. 그렇죠.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서 의혹 자체가 일어난 게 죄송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국민이 제기하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 다 공정한 특검으로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솔직히 자기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수사받아서 소명을 하고 예. 처벌받을 게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아예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진짜 이분은 정말 조선시대 왕도 이렇게 행세하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왕보다 더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아 진짜 어제 정말 화나더라고요. 이게 예. 사실은 저도 세금을 내고 참정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진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저렇게 행사하고 순방 다니고 대접받고 그러려고 세금 내고 국방의 맞습니다. 의무 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정말 시시때때로 나왔고 국민을 우롱하는지 뭐 능력이 됩니까? 진실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겸손하기를 합니까? 예. 한번 나오면은 아 대통령으로서 저런 고뇌가 있겠구나. 그래도 뭔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 진짜. 아, 야. 진짜 막 국민 여태까지 임기 동안에 무슨 예. 나와갖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국가적인 망신이다. 그래도 예. 우리나라 시스템이 있어서 어떻게 예. 유지 시스템이란 시스템은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렇죠. 아니 지금 겨울인데 의료 대란 해결했습니까? 전혀 안 돼. 낙상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심혈관 내혈관 질환 어떻게 할 거예요? 심혈관 질환. 예. 진짜 골절이라도 되면은 입원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어제 그냥 그 대국민 담화는 예. 그냥 전파 낭비다. 전파 낭비다.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이런 입장 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원래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뭐 명태균 씨가 뭐 수고하고 하니까 뭐 약간 의례적인 뭐 덕담 차원의 뭐 감사 사례 정도였다 이렇게 어제 좀 해명을 했는데 공천 개입에 관해서 이렇게 해명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처벌 받으셨는데 박근혜가 억울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양반이었어. 박근혜 네. 대통령 그래서 양심이 있었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해명이었던 거죠. 어제 해명이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어제 사실상 그 녹취록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육성 노취를 다 들었습니다. 아니 공관위에서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럼 뭐 공관위가 무슨 오늘 저녁 메뉴 들고 옵니까? 오늘 뭐 무슨 어떤 술을 드실 건지 그 술 예. 메뉴를 추천하나요? 아니잖아요. 공관위가 들고 온 게 그럼 뭐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술관이겠죠 이름이 술관이. 아니 그러니까요. 공관위에서는 공천 관련 건을 대통령이 들고 왔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 내가 그 김영선이를 갖다가 좀 해주라고 했는데 예. 그럼 뭘 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를 주라 그랬죠. 김영선한테 뭐 회를 주란 얘기예요? 뭐예요? 광어회. 아니 이미 다 들었잖아요. 예. 근데 들은 거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거짓말과 변명한단 말입니까?
야, 이거는 더 볼 게 없는 해명이고요. 이게 이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육성이 나왔죠.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한들 국민들이 그 해명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9년인가요? 9년인가 8년인가 구형해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여론조사 2번 돌려가지고 징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해명한다고 해가지고 사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단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어제 대통령의 예. 공천 관련된 설명은 적어도 자기 변명 내지는 아주 강력한 부인이기 때문에 이건 재빨리 지금 휴대전화를 또 이 타이밍에 바꾼다 그랬어요. 이거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이죠. 네. 아니 근데 어제 그 공천 개입에 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본인의 육성을 스스로 뒤집어서 사실상 육성 그 들려진 그러니까 그 녹취록안의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의 다툼 내지는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과 현재 대통령 윤석열의 다툼 이렇게 좀 모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하루 전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안 받았으면 네. 정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얘기하고 나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실제 받았습니다. 그럼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보세요. 그 얘기할 때 해줘라. 네. 그리고 해줘라. 말이 해줘라. 많네. 그다음에 당연히 참 말이 많네. 많이 많네. 여기에 진짜 악센트와 그 사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가장 세게 명태균한테 광팔라고 전화한 거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자꾸 체근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 끊고 명 선생님한테 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넣었다라는 아니, 게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 정도 됐으면 자기 면이 있는데 예. 자기가 불확실한 건에 대해서 공천 하루 전에 전화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공천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 해줘라. 난 얘기했어. 근데 참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는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정말 자기가 공천 행사를 안 하고 덕담을 했다. 공천 끝난 후에 축하 전화를 하겠죠. 아이 축하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좀 그러면 뭔가 알리바이가 있는데 사실은 공천 하루 전에 해줘라. 당이 참 말만 이 얘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당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해서 예. 공천을 준 거다. 사실상 확정된 거다. 어허. 확정된 것을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서 확인해 준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명태균 씨 그 경남의 황태자 명태균 예. 씨 뭐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지금 또 은혜 갚는 또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피할 수 없는 증거 트리거가 나왔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 의견도 당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얘기했을까요? 밝혀야죠. 그렇게 합법적인 이름 지금 다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사법 처벌을 안 받으려고 대비를 하면서 예. 나는 그 보수층에 얘기하는 거. 나는 임기까지 마칠 거니까 절대 물러나지 항전하자. 않는다. 우리의 예. 성을 높게 쌓고 우리는 다 해갖고 2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해서 절대 항전하자. 그 신호를 어제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사항전의 시그널이기도 보이고 저희가 예. 아까 초반에 다룰 때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남편이 자백했다. 네. 휴대전화로 메시지 보내고 다녔다.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었겠느냐. 예. 임기 내내 있었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유추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범죄 자백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자백. 누구를 공천 줘라.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 주장이시고 대통령이 이렇게 그 당무에 개입을 하고 예.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아니 5월 9일이면 당선인 신분이고 오히려 취임을 한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현직 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권력이 절대 권력입니까? 아니죠.
지지도가 17, 19가 나옵니다. 이 절대 권력 아니죠. 예. 근데 5월 9일에 윤석열은 어땠을까요? 내일이 당장 취임입니다. 그렇죠. 5월 9일 당선자 신분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김영선을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이랬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게 외압이 아니고 의견입니까?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요구이자 예. 압박이자 시그널이자 당에서는 대통령께서는 김영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누가 이거를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 근데 지금 김말룡님께서도 최순실은 억울하다 생각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의견 개진조차 안 하고 그냥 여론 조사만 돌린 것도 개입이라면서 처벌을 했거든요. 그걸 누가 처벌했습니까? 이런 이율 배반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율 배반성은 이제 그 분의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분의 못 고치겠죠? 이거는 못 그러니까 고치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분이 아직 여든이 안 되셨어요. 여든 예. 하나가 되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 나이 먹고요. 사람이 키가 안 큽니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행동도 보면 물론 이율 배반적입니다. 과거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싸우고 있는 예. 형국이긴 하나 지금은 대통령이고 그땐 검사였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달리하는 것은 원래 내로남불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예. 이런 위선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 남겨야 된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가져가야 되냐면 저는 사실 그 뭔가 뭐랄까 미련이 있어야 기대와 희망을 갖고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좀 열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이런 위선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패딩을 입어야 될 것이고요.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예. 국민들은 홍매화를 들어야 될 어허.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역사에 헌정사에 이렇게까지 위선적인 대통령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역사에 남겨야 되고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위헌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위헌 얘기 나오니까 특검에 대해서 이거 특검 제도 이렇게 국회가 정하는 전 세계 입법 예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장황하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특검을 14번이나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야당 추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가가지고 온갖 과실을 다 따먹은 사람이거든요. 요런 그 내로남불의 극치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진짜 조금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행태, 발언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은 예. 저 사람 진짜 뭔가 나도 너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 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본인이 정말 야당이 추천한 특검 팀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박영수 예. 특검이 야당이 추천한 그렇죠. 특검이잖아요. 야당이 맞습니다. 추천했죠. 예, 야당이 아니, 그럼 그 추천했죠. 사람 그 사람 박영수 특검이 또 윤석열을 지명한 거잖아요. 예. 그럼 야당이 추천한 특검 본인이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들어갔죠. 어떻게 그런 말 하죠? 아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지명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본인은 사이도 나빴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드루킹 특검.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지명한 특검.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있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 그때 뭐 단식해가지고 관찰시킨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 그게 헌법 파괴입니까? 그게 헌법 중단입니까? 아니 저는 헌법 법률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됐는데 예. 그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헌법 파괴다, 헌법 중단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국회가 주도하는 어떤 특검법이라는 게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예.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제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야당 추천의 특검팀에서 지금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는데 그렇죠. 특검은 다 합헌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최순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도 다 있잖아요. 합헌 나왔어요. 다 합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최순실이 그때 그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특검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지금 야당이 지금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이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면서요. 그럼 최순실 주장하고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최- 지금. 윤순실이네 윤순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니, 주장이 똑같네요 맥락이. 이 특검은 민주주의 특검이 똑같아.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그러면 어제 예. 기자회견을 최순실 말만 바꿔가지고 와.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를 해볼게요. 최순실 담화문. 아, 이 특검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아 이거랑 뭐가 달라요? 예. 흡사대기 날라가려 그러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고, 지금 일일 몬수님께서 너무 리얼했어. 일일 몬수님께서 어제 하루 종일 열받아서 심장이 두근두근 오늘은 잠도 못 잤어요. 대통령은 족구를 하고 있네요. 박영식 화이팅 또 이렇게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아니 너무 아유, 윤석열에 감사합니다. 빙의돼서 그냥 흡사대기가 날라갈 뻔했어. 야 그리고 너무 정확한 너무 그 워딩이었습니다. 리얼한데. 그리고 아까 그 이유 왜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으로서 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네. 과거의 윤석열과 자꾸 싸우려 그거 드느냐? 왜 그럴까요? 왜 자기랑 이율배반적이고 이렇게 모순적이냐? 아까 이제 우리가 좀 그 국어 사전을 자꾸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어제 대통령이 국어 사전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국어학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좀 보라고 하니까 제가 봤어요. 네. 내가 보셨어요? 쓰고 있는 국어가 잘못됐는지. 네. 그래서 보니까 무식과 무지. 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람을 무식하다고 표현할 때 예. 2년 반 동안 누군가 무식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식과 무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자, 무식.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다. 아. 애초에 학식을 안 쌓거나 못 쌓은 경우를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자, 근데 무지라는 뜻은 뭐냐? 배운 것은 있지만 현명함이 없고 지혜롭지 아. 못하다. 즉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때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무지 상태네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 무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무지하게 근데 무지해요. 무지몽매하다. 근데 앵커님, 예. 저는 왜 그래도 무식해 보이죠? 저도 아니 단어 뜻으로 보면 무지한 예. 게 맞는데 예. 너무 무식해 보입니다. 저도 학벌은 괜찮은데 왜 못 어. 배운 사람 같죠? 아니 네. 진짜 그런 것 그냥 같아. 무식 그 자체 일자 무식 같아요. 공부 안한것 같아요, 왜 그런 그거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예. 제가 사실은 또 스피치 컨설턴트, 메시지 컨설턴트를 예. 이제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네. 봤을 때 사람의 어떤 메시지라는 것은 버벌 커뮤니케이션과 넌 버벌로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언어와 언어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네. 언어의 영역을 봤을 때 예. 무지하게 들리는 거고요. 어. 비언어 즉 제스처나 아. 태도나 어떤 행동 양태로 봤을 때 무식하구나. 저 사람이 좀 무식하게 보인다. 아. 그래서 저는 무지와 무식의 무식으로? 어떤 야. 정체는 무엇이다. 야. 윤석열. 아니 윤수지. 어디서 이런 거를 특검은- 찾아왔어? 이 특검은 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아,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야, 정확하게. 이 지금 뭐 유튜브계 펠레를 예. 모셔왔어. 내가 몰랐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야. 고인물은 항상 정수돼야 됩니다. 야 대단하네. 예, 제가 근데- 댓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댓글이 나와가지고 우리 KT24님께서 저혈압이 치료됐다고 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야. 혈압약이 필요 없어지게 야. 저혈압의 혈압을 어제 기자회견 보면 피가 거꾸로 솟기 때문에 예. 심장이 펌핑합니다 진짜. 예. 아 갑자기 지금 생각났는데 여기 이제 오마이 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실 예, 거면은 런칭하죠. 자 온 국민의 혈압약 오마이 TV. 아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혈압약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 요 온 드립 국민의 괜찮습니다. 예. 혈압약 근데 오마이 내가, TV. 내가 보니까 우리 박영식 앵커는 예. 우리보다 더 높은 절벽에 매달려 있는. 뭐 아니 그냥 멘트가 그냥 장난 아니야. 그 절벽도요 1구역, 2구역, 3구역 아이 뭐 내가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절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나 봐. 그냥 멘트가 막 쏟아져. 아, 이게 좋지 않습니까? 더 경쟁하면서 우리가 어, 더 발전적으로. 내 신인 그 한 명도 부담스러운데 호랑이가 들어왔어 아, 오마이에. 저희는 한 팀입니다. 야. 예, 신지식 아, 팀입니다. 미치겠다. 아니 근데 태도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실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막 물 홀짝홀짝 먹고 기자가 질문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제 질문을 오히려 대통령이에요. 뭐라 그러셨죠? 이러면서 아니, 최소 수첩은 갖고 와야 되지 않았나 싶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아니, 하나만 더 반말. 대변인한테 반말. 반말로 그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경기도당위원장님이 우리 김지호 대변인한테 막 반말 찍찍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 더요.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빼놓는데 네. 그 외신 기자가 그 더듬더듬 안 되는 한국말을 연습해가지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게는 뭐라고 한 거죠? 와.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태도 이거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처음에. 기자한테 처음에 그 뉴시스 기자인가요? 예. 간사라는 간사 분이 간사. 내가 봤을 때는 뭐 세 개 그냥 별것도 아니야. 그냥 뭐 한 30초 질문했는데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첫째, 둘째 뭐죠? 셋째 뭐한다. 아 저 사람은 치매가 걸렸나?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죠 의심. 아니 그냥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리고 막 거기서 아 저 진짜 어제 사실 스트레이트로 본 게 아니고요. 예. 막 보다가 껐다가 껐다가 보다 껐다 했어. 근데 예. 막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은 근데
많이 준비는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비언어적 행태. 예.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고 느끼나 봐요. 예,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특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왜 특검을 얘기하겠어요? 그 친윤 검사 김경목 검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때 그 사표 썼다가 반려된 예, 사람이죠. 출장 조사를 네. 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이분이 근데 김경목 검사가 검찰 내에서 친윤주냐 친윤이야. 그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 같은 사람이야.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도 뭔가 좀 공격을 받으면 맨날 2%의 글 쓰고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대장이군요. 행동대장. 예외적 존재다. 이렇게 막 정말 예. 그런 사람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출장 조사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와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거 좀 잘못됐다. 예. 왜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냐. 경위를 조사해라. 그랬더니 그냥 내가 뭘 잘못했냐고. 출장 조사 간 게 잘못. 잠시만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온 게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이제 기자들이 몰려서 네. 잘못 봐서 아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수사를 잘하면 되지. 출장을 가든 핸드폰을 반납한 게 뭔 잘못? 그 사표를 냈어요. 예. 근데 워낙 친윤 검사니까 이원석 검찰 사표 좀 반려해 달라고 해서 아직도 어허. 근무하고 있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김경목 검사가 예. 그런 친윤 검사들한테 정말 자가 발전적인 정말 자가 당착적인 그런 수사를 해놓고 예. 특검을 거부한다? 네. 그게 대통령으로서 맞습니다. 그게 정말 격이 맞는 행위입니까? 예. 저는 좀 참담했고 예. 어제 그런 그 무식한 태도 이것도 예. 정말 창피했고 정말 이분은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해서는 안 될 안 된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하루라도 영부인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람, 예.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영부인이 됐다. 예. 이거는 어제로 정말 증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저희 오마이TV에서 두 채널로 동시 생중계 중인데요. 현재 동접자 수 8,0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 채널도 지금 현재 1,700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현재 8,000분 보고 계시고 명태균 도착했습니다. 명태균 기자회견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서주시죠. 저 위에 가서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여기서 한번 예. 이쪽까지 있어요.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해. 준비하신 입장 있으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시는지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SNS에 사과글 올리신 의미는 뭡니까? 네, 조사 들어가시고 저희가 질의 교사님 응답하기로 대신 했어요. 네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진실 밝히러 왔어요. 네. 네. 네네. 질문하시죠. 네. 들어가시고 나서 하시죠. 명색을 불쌍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조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윤지훈아 응원해라. 그 녹취본부터 네. 예, 지금 이제 창원지검 앞에서 지금 검찰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명태균 씨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대통령 담화를 분석하다 보니까 참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많아서 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 얘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는데 일단은 지금 소환이 돼서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상당히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그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정석이죠.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법률 전문가인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현장에서 기자들을 응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 변호사마저도 사실 명태균의 어떤 비위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황당한 게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2달 내내 뒤흔들어 놨어요. 9월 5일에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에 우린 2달 동안 어찌 보면 명태균의 말, 명태균이 만난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또 전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요. 그 혼란이 일반 국민들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 이 스튜디오가 놓여있는 여의도 전체를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뭘 잘했다고 지금 폭로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군단 말입니까? 폭로 여러 개 했는데요. 폭로를 한 게 한두 가지예요? 카카오톡 문자만 지금 몇 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굉장히 분노스러운 게 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도,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명태균의 저 지금 검찰 앞에서의 창원지검의 모습이 약간 뭐 비슷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유사한 지점이 뭐냐면 어제의 명태균과 오늘의 명태균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시점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명태균의 태도를 결정한 것 같아요. 국민 앞에 보여지는 태도, 예. 수사를 앞둔 정식 수사를 앞둔 태도를 결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좌의 흐름,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이 범죄가 쉽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예. 하면서 왜 계좌 추적팀이 뭐 일을 하지 않냐 어쩌냐 이런 자금 흐름을 추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신불자고요. 자기 계좌로 돈 받으면 다른 데로 또 빠져나가야 되고요. 예. 다 이게 흐름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기 아예 못 때문에 받는 사람이니까 현금으로 받았죠. 만약에 받게 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현금으로 받았을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을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나 강혜경 씨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가당치 않다. 아니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지금 차명으로 운영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실소유주까지 규명이 돼야 되고, 뭐 여론 조작이나 공천 개입 문제는 돈의 흐름과는 또 무관한 별도의 범죄라는 점 제가 확인시켜드리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김소연 변호인이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뭐 증거를 산소에 묻었다, 땅에 네. 묻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지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증거인멸 정황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 사유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끊임없이 증인들을 회유하고 공익제보자들이죠. 네. 그다음에 말을 맞춘 정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사실은 벌써 구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창원지검에서 정유미 지검장이죠. 친윤 중에 친윤입니다. 이분도 맨날 뭔 일이 있으면 2%의 윤석열 대통령을 예. 기호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 정유미 검사, 이 친윤 검사가 그간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네.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방치해 놓고 요새 와서 검사들 11명 투입해서 뭔가 수사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오늘 수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나
우리 명태균 씨는 바로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계속 하던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면 검찰에서도 구속할 수뿐이 없으니 최소한의 조금 반성하는 모습이나 또 저기 피의자 같은 태도를 취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구속할 수뿐이 없다. 저는 그런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뭔가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전 그 2달간의 태도를 보십시오. 본인이 대한민국을 막 가져 놀았어요. 예. 언론사들과 막 스스럼 없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태도가 달라졌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지금 검은 손과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의심이 그 들었습니다. 검은 손이라고 하시는 게 뭐 지금 혹시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예, 이제 저희가 아. 예정된 시간이 다 훌쩍 지나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